대통령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개혁 기조를 지켜야 한다. 노동, 연금, 교육, 의료 4대 개혁은 최소한의 과제다. 국정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 다음은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기조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일단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민심 청취 고심하는 대통령실 조직 인력 충원을 검토한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이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조직 개편도 고민하고 또 사람도 바꾸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총리와 대통령실장, 비서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인적 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떤 방향으로 인적 쇄신이나 국정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시아투데이가 사설을 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에 인적 쇄신과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걸음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개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인적 쇄신에 대해서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거국 중립 내각과 같은 무리한 요구까지 모두 들어줘서는 안 될 것이다. 당정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죠. 참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대개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또 여당이 총선 전략을 잘못 짰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모두가 다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전통적으로 여당을 지지했던 45%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를 한 것입니다. 이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지만은 실질적으로 표수를 따지면은 5.4% 정도. 여기에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에 계속 지지를 보낸 반면에 중도층이라든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중도층 또 일부 보수층들이 이탈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했던 국정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겁니다. 국정의 방향은 잘 됐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했던, 즉 문재인 정권 때 망가졌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하는 건 잘했다. 특히 민주노총이라든지 건설노조 파업이라든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를 하는 것은 잘했다. 그 다음에 무너진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복원시킨 것은 잘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또는 여권의 태도나 자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 시각인 겁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여권의 대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된 여권의 대응이라든지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실언에 대한 여권의 대응,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태도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런 총선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여당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모든 국정 운영의 방향을 다 바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로 간다든지, 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집행을 중지하고 원칙 없는 타협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의 45%의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국정 운영의 방향은 맞다. 대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태도, 또 과정에서 의견 수렴의 문제,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의정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의료개혁의 방향은 동의하지만 이것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느냐, 왜 이 정도밖에 문제 해결을 못하느냐라는 데 대한 하나의 분노, 아쉬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 물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캐릭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권과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또 그런 인물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칼럼에서도 정무감각을 갖춘 참모를 이번에 대폭 기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실이라든지 내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 개편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주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써야 됩니다. 대신 그 대통령, 새로 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참모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대통령의 심기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참모들이 이번 대통령실에 포진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료 중심의 수석, 실장 기용보다는 적어도 정치를 좀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선거에도 출마해보고 나름대로 무게가 있는, 중량감이 있는, 대통령도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배치가 돼서 대통령한테 민심을 과감하게 전달하고 대신 현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과제들은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이러한 유능한 대통령 비서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이 돼야 됩니다. 총리의 경우에는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장관은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만 국무총리의 경우는 대통령이 아무리 시키고 싶어도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총리를 고르는 기준은 좀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과 언제든지 협치가 가능하고 또 야당에서 비토하지 않을 수 있는 인물, 이런 인물들을 기용을 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정체성이 분명하고 또 나름대로 실력과 유능함을 갖추고 또 정치적 노련함과 정무감각을 갖춘 그런 분들이 이번에 비서실에 포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사설해서 담아봤습니다. 오늘자 고성국 칼럼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지프를 맡고 있는 고성국
주필께서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충격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108석이라도 똘똘 뭉치면 해낼 수 있는 일이다. 둘째, 윤석열표 개혁 기조를 지켜야 한다. 노동, 연금, 교육, 의료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과제다. 셋째, 국정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 아무리 국회를 192석의 반윤석열 세력이 장악을 해도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의 중심축은 대통령과 여당이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지켜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 이걸 못 해내면 여당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니고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선제적 쇄신을 질서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의 중심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주어진 지상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고성국 주필께서 오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제가 앞서 사설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총선에서 패배를 했지만 그 민의를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야당의 주장,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야당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가치, 모든 정책에 국민 다수가 동의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은 보수 진보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가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보수가 승리할 수도 있고 진보가 승리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라기보다는 현 여당의 태도 이런 데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의 기조는 흔들림 없이 가져가되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야 협치의 문제라든지 또 제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의 문제라든지 정부가 좀 더 유능하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 유능함 이런 것을 갖춘다면 언제든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성과를 내게 되면 등을 돌렸던 중도층 또 중도 보수층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잘 해석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설과 칼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